I can 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m like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you see. This is nothing in real life,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 You can run, you can hide, but you can't put the blame on me.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 You keep teasing me, but you're nothing without running fast, never look back. Now we're over, that's a fact. Phasing light, see it all bright. You were never right. Back to life, apologize. Too soon to say I'm fine. Too soon to say I'm fine.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you see. This is nothing in real life,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 You can run, you can hide, but you can't put the blame on me.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 You keep teasing me, but you're nothing without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주말 입장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2.17%, 시간에까지 하락을 해서 107달러로 마무리를 해서 또합 한 2.5% 정도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가파르게 한 20%, 저점 대비 한 20% 정도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겪고 상승한 요 지점, 그리고 지켜질 지점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다시 이제 반등 시에 전고점 부분이죠. 전고점 지점에 다시 이제 까지 지금 상승을 해서 그 지점에서 이제 윗꼬리를 단 그런 모양새예요. 크게 보면 쉬어갈 자리에 이제 매물을 받고 잠시 주춤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지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저항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보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요게 우리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때문에 간밤에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저점 대비 한 10여 % 이상 상승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게 가령 지난번 고점에서 다시 이런 가령 하락을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난번처럼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기 1번이고요. 여기 2번. 지금 이제 글로벌리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제 긴축의 트렌드에서 다시 완화적인 기조로 금융시장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과연 다시 이렇게 1번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고요. 다시 이제 지난번처럼 꺾어지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조정은 있지만 윗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고점 때 멈춘 이 자리, 그리고 바로 직전 고점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춤은 있으나 이게 이제 우상향하는 기조.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의거해서 우상향되는 그런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갭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 갭 메우기 위한 뭐 이런 가정이 다소 있고, 요게 뭐 100달러, 이 인근에서는 좀 100달러, 한 105달러, 103달러 정도에서는 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이제 숨고르기 기간이 좀 2, 3일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AI, 엔비디아 주가가 향후 이제 기술주가 과연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에 중요한 뭐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130달러를 돌파를 하고 이런 어떤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우리나라 코스피도 최소한 한 2,700 정도까지는 돌파를 해서 연말 장세가 2,800까지, 2,900까지 뭐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리 다 뭐 다우존스, S&P가 정고점을 향해서 혹은 정고점을 돌파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증시는 그나마 주력 업종인 반도체는 미국 그 기술 업종, 특히 엔비디아나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인 어떤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의해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급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모멘텀에만 지금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이제 어느 정도 그 120달러, 최소한 120달러를 넘고 140달러까지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엔비디아가 130달러를 넘어서 이렇게 돌파 지지되는 이런 모습이 진행이 돼야 이제 삼성전자도 7만 원, 8만 원까지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도 20만 원 넘는 그런 그림이 맞춰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지금 270달러를 향해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00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거의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270달러 1차 목표가를 거의 목전에 둔 뭐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목표가는 이제 뭐 300달러도 뭐 거의 도달을 했고, 이게 전고점이 이제 400달러까지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300달러를 이제 270달러를 돌파를 하면 거의 이제 매물대가 거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이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뭐 그런 상황 영역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 지속 보유가 가능한 뭐 그런 영역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중국 쪽 증시, 홍콩 증시가 상당히 그 아웃퍼폼한 뭐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뭐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머징 마켓 지수도 우리나라 지수보다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서 이머징 마켓 지수가 지금 그 정고점을 돌파를 한 뭐 이런 상황이에요. EWY랑은 또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고, 이게 홍콩 증시의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SMIC, 중국 이제 반도체 기업도 지금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 TSMC는 하락을 했는데 SMIC, 홍콩에 상장된 중국 반도체 기업도 저점에서 막 급등을 한 이런 상황이어서 중국의 반도체가 지금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일부 들고요. 오늘은 한번 국내 증시랑 해외 증시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중국 증시가 뭐 급등을 하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 기관들이 그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팔아서
이 수급이 이런 쪽으로 이제 몰려가는 이게 단타성 그런 매매 뭐 취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이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상승을 못하고 이 주도 업종에서 뭐 실망한 이런 단타 세력들이 이 중국 증시 이런 단기 모멘텀에 집중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쏠림 현상에서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서 단기적으로 돈을 빼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니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뭐 이런 상황이고요. 하여간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게 이제 2019년도 10월 7일, 그러니까 금리를 한 두 번 정도 내리고 이제 2019년도 10월 달 즈음에 어느 날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코스피도 뭐 8월 달에 급락을 하고 막 지금 회복되는 뭐 그런 시기였고 지금 10년물 금리도 그 당시에도 이제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이슈가 뭐 불거지면서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뭐 이런 상황이요. 이 당시에는 거의 1.753% 금리가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재차 이제 하락을 한 그 어느 날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니 이 파란색이 코스피거든요. 코스피가 한번 다시 덜컹 주저앉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US 100도 한번 이렇게 주저앉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 두 번의 금리 인하 이후에는 이 10년물 금리의 어떤 방향성에 어떤 그 US 100이나 어떤 코스피가 반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이때는 굿뉴스가 굿뉴스다. 그러니까 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하고 증시에도 뭐 좋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지난주에 이제 PC가 발표가 됐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고 연준의 어떤 기본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올해 뭐 빅커트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거 포함해서 한 번의 금리 인하가 또 예정돼 있을 예정입니다. 이 PC가 좀 낮아지니 이 신용물 금리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간밤에 어떤 그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은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 이후에 금리가 이제 다음 주 여러 파월 의장 이야기도 있고 다시 이제 코스피도 반등도 하고 그 다음에 US텍도 반등을 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이어간 뭐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도 10월 7일이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 데이터가 이제 뭐 PC라든가 이게 뭐 물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와서 안 나오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쪽 리세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 경기가 금리가 떨어지고 지수가 살짝 눌리는 뭐 이런 상황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고 코스피도 떨어지고 나스닥도 일부 조정을 받는 이런 지금 다시 그 이후에 연말까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이런 상황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이 있고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저조하게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마다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이때마다 좀 매수의 시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독 우리만 엔화 강세 즉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우리 그 주식시장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최근에 달러엔이 다시 윗꼬리를 맞고 엔화 강세가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일본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그 코스피 이 자금들이 아마 그 엔캐리 자금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지수에 영향을 받는 그런 그 선물 투자라든가 헤지펀드 그리고 모간 스탠리 이런 자금들 일부가 아마 그 사모펀드하고 연관이 돼서 이들 자금으로 어떤 우리 그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언뜻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모펀드 순매도를 뭐 지난주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저점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도 많고 해서 삼성전자 한번 수급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요 수급에 주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보는 뭐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이제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일부 뭐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하지만 이제 하단부에 지금 강력한 뭐 지지대가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 6만 원까지 내려간다, 5만 원까지 내려간다, 뭐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세부적으로 누가 매수를 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도 뭐 딴 것들은 안 보고요. 이제 금융투자나 이쪽은 이게 이제 선물 비차익 거래, 차익 거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외국인들이 팔면 이제 낮아진 이제 선물 거래, 선물 가격으로 이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이런 차익 거래가 생기거든요. 금융투자, 뭐 우체국 금융 뭐 이쪽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뭐 매도라고 이렇게 보고, 투신도 지난주 금요일 날 15만 주 샀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42만 주, 특히 사모펀드도 목요일 날 46만 주, 금요일 날 3만 4천 주를 샀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대신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7달러 뭐 인근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또 쉬었다가는 그런 자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130달러를 돌파해서 지지되기 전까지는 아직 뭐 조정, 그 다음에 매수의 시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뭐 매수하거나 뭐 이러지 말고요. 평단을 좀 낮추는 뭐 그런 기회로 뭐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삼성전자는 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뭐 EM 지수를 통해서도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리고 Y를 통해서도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좀 크게 보면요. 요때도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이때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요때도 매수를 기관들이 해서 요런 상승을 이어갔고, 지금도 매수를 꽤 많이 했어요. 요때도 상승을 이어갈 거다. 요런 추론이 일단 가능하고요. 대신에 한 가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아서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요때가 지분이 가장 많았을 때고,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일단은 이 지분을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매집 과정 때마다 이들의 본심은 싼 가격에 좀 살려는 뭐 그런 과정이 일단 필요하고, 과연 이거를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런 상승을 하면 개인들이 절대 팔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어떤 뉴스 프로를 아마 만들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마 삼성전자 뭐 공장 셧다운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해서 장 초반에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지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아마 개인들이 못 견디고 아마 매도가 나오면 그때 외국인들이 또 저가에 이런 매집 과정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는 좀 털리지 말고 오히려 더 추가 하락 시마다 이런 매집 세력과 동참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월요일 날은 하락 시에는 그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한미화 반도체, 요 두 가지, 두 개 종목 있죠. 두 개 종목을 품고 있는 타이거 반도체 10, 요거를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 시장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미국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없이, 그거는 주식과 채권 시장 쪽에 순풍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금리 인하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안도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가 없는 그런 미국의 강력한 성장. 최근에 이제 고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이 GDP 성장이 지금, 3%가 나왔죠. 3%의 성장과, 그리고 강력한 고용시장. 이런 것들이, 미국만 다시 좋아진다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금융 섹터, 금융주가, 아웃퍼폼 했다. 일드 커브가 가파라지면서, 울프 리서치에서, 그런 조사 결과를 뭐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면서, 랜딩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조사 결과,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지난 분기에 기꺼이 뭐 대출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추세이고 경제가 강해진다면 이러한 그 일드 커브는 더 이렇게 가파라질 것이고, 이러한 그 랜딩 대출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요거거든요. 10년, 2년 일드 스프레드를 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원래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2년물보다는 원래 금리가 비싼 게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떤 리스크까지 감안을 해서 금리가 10년물이 높은 게 이게 뭐 정상인데, 그동안에 이제 단기 차익, 뭐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위험성, 뭐 리스크라든가 불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2년물이 이렇게 금리가 높았어요. 이게 이제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지고 하면 되게 이제 장기물의 대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해서, 이게 이제 스프레드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단기물은 2년물은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와 영향을 받고,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니 10년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증가를 한다. 보통 대출은 이제 기업 대출은 보통 장기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은행으로서는 개인들한테 단기 약정 대출을 하고 장기를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로 저리로 돈을 빌려서 개인들한테 장기로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출을 해주는 예대 마진을 이렇게 먹는 그런 장사를 하는데,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대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상황이어서 은행주가 파이낸셜 이게 이제 2년물, 10년물 아까 그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되는 요걸 이제 스티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지금 이제 뭐 단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순수하게 개인 저축을 하고 이런 예대 마진에 전적으로 은행 본연의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런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출이 증가를 하면 은행 그 수익률 곡선 수익도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은행이 뭐 다른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한다던가 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PF라든가 이런 쪽에 만약에 사업을 참여를 했다고 하면 업무 외적으로 또 손실을 입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하 때문에 은행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해서 은행주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믿습니다.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가 예상 밖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다음 실적도 호실적을 예측을 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를 하고 내년에도 수요 동인이 확대할 것을 예상된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AI 응용처가 확산될수록 마이크론이 받을 수혜도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채 하이닉스의 30%도 못 되는 이런 HBM을 납품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느새 하이닉스 시총을 거의 초과하는 이런 시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까요? 목요일 날 급등을 한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원인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아침에 마감된 마이크론은 그냥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일단 쉬어갈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쉬었다 간 자리,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반등 시에 고점, 그 지점에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잠시 이제 머문 이 자리,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처럼 이 하락을 겪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이런 상승 랠리를 겪고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저는 여기서 잠시 쉬어감은 있으나, 이런 식으로 쉬어감은 있으나 다시 이게 우상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다소 글로벌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 지금 자본 세력에 의해서 어떤 장난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R&D도 하고, 그 나스닥과 어떤 테슬라가, 벤처기업으로서의 테슬라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주식 공개를 하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 R&D도 하고, 그 R&D를 통해서 다시 성장을 하고, 다시 그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 자금을 통해서 다시 성장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우리나라는 왜 그게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고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계속 자금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식시장을 통해서 개인과 어떤 사적으로 이용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멈추고 계속 축소되는 이런 악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지금 마이크론이 현재 가격에서 쉬어갈 수 있고, 엔비디아가 이게 이제 130달러를 돌파를 해서 지지에서 돌파하는 이 시점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하단부에서 다소 개미 털기 과정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는 좀 지루하고 다소 장중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굳건하게 하단부에서는 계속 매수로 대응하던가, 아니면 그냥 장을 무시하고 한두 달 정도 좀 장을 잇고 나중에 이제 한 2개월 후에 12월 정도 말에 계좌를 한번 보면 훌륭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over, that's a fact. Phasing light, see it all bright. You were never right. Back to life, apologize. Too soon to say I'm fine. Too soon to say I'm fine.